코는 10년마다 해야 된다더라, 코 수술은 2번 해야 예쁘다더라, 휘어 보이거나 보형물이 비친다든지, 옆에서는 높아졌는데 앞에서는 계속 동그란 것 같은 코제 수술을 안 하려면 첫 수술에 뭘 주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안녕하세요, 닥터혜자입니다. 오늘은 재수술 특별편 2탄 코 재수술에 관해서 준비했는데요. 코 수술은 눈 수술이랑은 또 달리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이 되고 범위가 아주 넓다 보니까 또 심미적인 이유 말고 기능적이거나 사용되는 보형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코는 10년마다 해야 된다더라, 코 수술은 2번 해야 예쁘다더라, 이런 소문들을 듣고 오셔서 재수술에 관한 얘기랑 과연 그런 괴소문이 맞는지 한번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코제 수술의 원인은 뭘까요? 가장 첫 번째, 그냥 쉽게 미용적으로 심미적으로 불만족이 있겠죠. 휘어 보이거나 보형물이 비친다든지,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각도가 아니라든지, 콧구멍 비대칭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,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 코 성형 후에 두통이 생기거나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코막힘이 생겼다거나, 세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도 될 수 있는데요. 주변에서 악평을 하는 경우, 이물감이 든다든지 아니면 비염이 오히려 악화된 느낌이 든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모두가 결과에도 만족하고 원치 않았지만 염증이 생겨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사실 꽤 많죠. 자, 코제 수술을 안 하려면 첫 수술에 뭘 주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첫 번째는 코는 입체적이라서 정면이랑 측면, 제 코를 보여드리려니까 좀 부끄럽네요. 측면 모두 만족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대부분 옆모습에선 당연히 높아졌는데 앞에서 봤을 때 라인이 좀 아쉬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, 앞모습을 너무 인위적으로 높이다 보면은 앞에서 라인이 생기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인위적으로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높은 모양이 들 수가 있고, 정면, 측면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사실 측면을 높이는 건 어떤 의사든 다 잘할 수 있지만, 앞에서 봤을 때 진짜 내 콧볼이 얄쌍해 보이고 이 에스테틱 라인이라고 하는 요 콧대 하이라이트가 잘 사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 콧대의 넓이, 콧구멍의 상태, 그리고 비주라고 하는 요 콧구멍 사이에 요 다리 있잖아요. 요 부분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연고를 쌓기만 하면 옆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앞에서는 모양 개선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코 기둥을 잘 살려서 요 연골 모양 자체를 재배치하는 수술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. 여기에 그냥 연골을 얹거나 쌓기만 하는 경우에는 옆에서는 높아졌는데 앞에서는 계속 동그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랑의 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는 눈 성형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라인, 나는 어떤 모양의 코를 좋아하느냐,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이 안 되었을 때 재수술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사실 옛날에는 반버섯 라인 다들 좋아하셨지만 요즘의 대세는 사실 직반이 된지, 직반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, 직선에 가까운 반버섯 라인이 직반 라인이거든요. 근데 또 직반 라인이라고 해도 그 안에 무수한 많은 각도의 라인들이 있어요. 사실 내가 타고난 조건, 그리고 코끝의 조건, 콧대 넓이의 조건에 따라서 100%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의 코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갈지, 코끝을 약간 도톰하게 동그랗게 갈지, 아니면 정말 화려하게 코끝을 아주 샤프하게 뺄지,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똑같이 안 되는 거 알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찾아와서로 하시는데, 어떤 느낌을 좋아하시는지만 의사들이 좀 잘 알아도 그거에 대해서 절충안을 찾는 데 훨씬 유리하시거든요. 내 취향을 좀 파악을 하고 상담을 가시는 게 좋고요. 세 번째는 내가 타고난 조건이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수술을 하시는 거는 저는 진짜 반대예요. 사실 코는 뭐 기증늑, 아니면 자가늑, 아니면 진짜 메쉬나 매드포어를 써서 이 코 끝을 높이는 거에 한계는 없거든요.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다시 덮어줘야 되잖아요. 개방형 코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안쪽에서 절개를 하고 여기를 열고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요 코 포장지를 한번 싹 들었다가 안에서 모양을 만들고 다시 싹 덮어주는 건데, 안의 모양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얘가 이거를 덮어주지 못할 만큼의 여유분이 없으면 그건 100% 문제가 생겨요. 휘어 보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던 연골이 이 피부가 버티지 못하고 뚫고 나오거나 연골이 비치거나 하는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를 넘어서서 이거를 변형하려고 했을 때는 진짜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두고 의사들이 말리는 정도의 코 수술을 하지는 마시라고 설명을 드려요. 네 번째는 코막힘이나 염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. 염증의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술을 병원에서
알려드린 대로 관리하시는 거. 사실 이게 굉장히 귀찮거든요. 금연, 금주 하셔야 되고 코를 일찍 풀거나 아니면은 뾰루지가 생긴 거를 짜거나 면봉 같은 걸로 계속 닦으시면 절개 부위가 벌어져서 그 안으로 균들이 침입을 할 수가 있어요. 피부, 그리고 코, 코멍, 그리고 입 안에는 기본적으로 균들이 살고 있거든요. 걔네를 상재균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문제가 안 돼요. 평소에는 코 수술해서 절개가 생긴 경우에는 걔네가 그 안으로 침투하면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에 신경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그다음에 금연, 금주는 말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코막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다 하면 수술 전에 선생님들이랑 충분히 상의하는 게 좋아요. 비중격이 휘어서 코막힘이 있는지, 이 코뼈 자체가 좁은지, 안에 하비갑계라고 하는 점막과 연골이 이렇게 돌출된 구조가 있는데 걔네가 커서 그런 건지, 그 숨구멍이 너무 좁은 경우에 내가 여기를 줄이려고 절골을 하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더 뼈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숨길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수술했을 때 기능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,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중격이 많이 휘어서 코가 막힌다 하는 경우에는 코 수술을 할 때 비중격 성형술을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염증에 관해서 보통 처음에 염증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이 미간 부위가 살짝 부었다가 약 먹으면 가라앉는 정도? 이 정도로 시작을 해요. 그럴 때 병원에 빨리 오셔서 진짜 항생제 치료를 하시거나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괜찮겠지? 이러고 나 모양은 마음에 드는데 이거 수술 다시 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너무 부어있거나 미간도 너무 부어있어서 그때는 정말 보형물을 빼고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염증이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. 조금이라도 코 수술을 하면 유난을 조금 떠셔도 돼요.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붓기나 염증 소견이 보이면 병원에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준비한 보너스, 코 수술 괴담에 대해서. 코 수술 진짜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냐, 아니면은 코 수술을 2번 해야 예쁘다, 이런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정답이 아니거든요. 아니 코 수술이 무슨 신상백도 아니고 보형물을 뭐 10년마다 한 번 어떻게 갈아 껴요. 한 번 하기도 힘든데.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 진짜 L자 실리콘 많이 썼거든요. 진짜 L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이렇게 그냥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코끝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 실리콘의 힘으로 여기를 지지하는 그런 식의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비치거나 무너지거나 아니면 코끝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해서 재수술을 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코 수술을 루틴으로 2번을 해야 된다 이런 소문이 생긴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코끝은 자가 조직을 쓰는 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코끝은 자가 조직을 쓰는 병원을 저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, 관리를 잘 하시고 상담을 잘 받으시면 재수술을 하지 않고도 한 번 해서 예쁜 코를 오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괴소문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성형이든 사실 재수술 안 하는 게 베스트잖아요. 재수술 안 하려면 의사와 환자가 수술에 대해서, 그리고 이 환자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상호 합의를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야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보통 코 수술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. 여기만 조금, 콧구멍만 조금, 그 정도의 변화를 위해서 진짜 오래가는 좋은 코를 만들려면 연골을 다시 재배치하고 모양을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간단한 수술을 찾기보다는 의사가 그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고 나랑 궁합이 맞는 의사인지를 보고 수술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첫 코 성형 알아보시는 분들, 그리고 재수술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이 코너를 마련을 했고요.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